자, 이 상황에서 집값이 들썩들썩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용산에 있는 어떤 건물주께서 인터뷰를 작성하셔가지고 이제 용산도 집값 오를 거다 라고 기대감을 표시하셨다고 해요. 근데 전 세계 어디든지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백악관 주변도 마찬가지고 국가행정기관 옆이 제일 쌉니다. 부동산이 안 올라요. 그 주변에 그 식당이나 해먹는 이 상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생활이 전라 불편하거든요. 하긴. 맨날 통제받고, 저기 검문받고, 일상 불편하고, 뻑하면 시위 집회한다고 사람들 쫓아왔었고, 제일 불편한 데가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기관이 있는 지역의 땅들이 제일 가격이 안 오릅니다. 근데 용산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한다고요? 미친 것들이에요. 지금 아마 용산에 이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용산 주변에 고층 빌딩은 하나도 못 씁니다. 당연하죠. 네. 지금 있는 고층 빌딩도 어떻게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쟤네 다 내보내야 될까? 이 생각도 내보내는 게 들거든요. 아니라 이제 전두환 노태우처럼 하겠죠. 전부 다 청와대 배항으로 오는 창문을 다 폐쇄를 하고, 창문을 닫아버리고 옥상에 사람이 아예 못 올라가게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내보내야 돼요, 네. 사실. 그렇지, 내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격병에 살면 끝이야. 그거. 그렇지. 저격병이 들어오면 끝이기 때문에 있는 거를 허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네, 그것뿐입니까? 기본적으로 청와대 시설이 온다 그러면 패트리어트 방공포대부터 주변 상부와 높은 건물에 전부 다 방공망을 설치를 해야 돼요. 지금 청와대 주변에도 빽빽하게 방공망이 있고요. 인왕산, 북악산에도 군 기지들이 설치되어 다 외곽 경비들을 서고 있습니다. 그럼 용산 주변이 똘똘똘 둘러싸여 버리는 거야, 경호로. 그렇죠. 뭐 시민들이 개 들고 가서 저기 산책을 한다고? 검문 받고 개 산책하러 거기 들어갈 일 있어요? 예? 말도 안 돼.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오른다고. 근데 집값이 오르면 나라 망할 것 같이 그 지랄을 했던 언론들이 윤석열 덕분에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지. 변호사님 이거 기사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대선 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정부 탓이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윤석열이 당선된 이후에는 태도가 완전 바뀌었죠. 똑같은 가격 상승인데도 긍정적인 표현이 넘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널A는 30년 넘은 아파트들 호가 억 뛰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당선인 공약에 노후 주거단지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또 TV조선도 재건축 완화와 집값 상승이 기대된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고, 아시아경제는 윤석열 오세훈 콜라보 재건축 재개발 봄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 보세요. 이 TV조선 이 앵커인데 집값 보면 한숨만 정부 믿은 것 후회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정부 믿은 걸 후회된대 난리를 쳤어. 근데 자 당선되고 나니까 윤 씨가 재건축 들썩 호가 올랐다. 그러니까 오른다고 또 좋아하는 거야. 윤석열이 하면 다 좋아.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다 싫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뉴스들은 지금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뉴스입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포장을 해버리면 이른바 윤석열 벨트라고 불리는 한강변을 주변으로 한 대개층 예정단지와 경기도의 30년 이상의 노후단지 또는 지방에서 그나마 부동산 이슈 하나 때문에 배신하고 2번을 찍어줬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번에 흔들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분위기를 180도 바꿔가지고 이런 축복이 없네라고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언론의 이런 태도도 정말 역겹지만 자 이거를 믿고 갑자기
대통령 선거 때는 집값이 올라서 비난을 해야 되고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라고 다시 2번을 그땐 1번이겠군요. 다시 1번을 찍을 만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리석고 우습게 보고 있냐는 거야, 지금. 네. 이 언론은. 네. 어리석잖아요. 다 이렇게 믿고 그래 집값 올랐네 좋아 좋아. 그래서 윤석열 뽑았잖아요. 다 손가락 자를 사람들 지금 줄 쫙 썼어요. 자, 여러분, 지금 금리가 올 연말까지 이 미국 금리 3%에서 3.5%가 되면 국내에 있는 금리는 5%가 될 거고요. 그러면 부동산 대출 금리는 7%가 넘을 겁니다. 주담보 대출 금리는. 거기에 지금 건축 단가가 지금 최악이에요. 시멘트부터 철근 각종 그 건설 관련된 기자재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뛰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악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투기붐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재건축을 해갖고 아파트를 올리면 과연 거기에 신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출로 뒤로 카바를 쳐준다? 90% 대출을 까줘도요. 비투해갖고는 이제 집 못 삽니다.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정부고 지금 정부가 안 되고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하향 안정세 실제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양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이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집값을 믿고 비투해서 집 살 서민들, 새집 마련할 사람들 없어요. 공사 시작하면 다 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니 망해도 지구가 망해요. 그러니까 그 망하는 과정 중에 세입자들 재건축한다고 쫓겨나고 오갈 데 없어서 전세 가격 또 치솟아 오를 거고 그것 때문에 사내 못 사내 할 거고 그럼 또 대출로 해가지고 카바 쳐준다고 할 거고 가계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뻥 터지고 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이것들은 폭탄을 돌리는 게 목적인 정부니까.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정치권 특히 야권 이제 좀 비난을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의 행보는 정말 답답하게 그지 없습니다, 정말로. 지금 빨리 이 윤호중을 내치고 이재명 비대위를 끌어가지고 6월 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갖고 윤석열한테 경고를 해주지 않으면요 6월 이후 8월 달에 검찰 인사 끝나고 나면 그때는 검찰공화국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을 저지할 수 있는 권력은 의회와 지방선거에서 이뤄놓은 그나마 이제 그야말로 여소야대 정부 5월부터 이루어질 여소야대 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윤석열은 구조조정을 김한길과 함께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작가TV가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벌써부터 내각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는 여야에 있는 핵심 정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적폐들이 윤석열을 일단 세우고 윤석열 정부를 실패시켜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해서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낙연은 독일식 의원 내각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독일식 의원 내각제는 쉽게 말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지역 투표를 반영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역 유지,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표들을 60% 이상 받아 먹을 수 있게끔 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거를 투표로 의해서 뽑아내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호남 안에서 영원히 지금과 같은 구도로 갈 수 있는 의원 내각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철수도 벌써 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김한길에 의한 구상인 겁니다. 새천년 민주당 할 때부터 김한길이 쭉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여야에서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의 승리에는 여야가 합작했고 이재명과 국민들만 오히려 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선거였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서 대통령제가 공고해져 갖고 4년 연임제로 가는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윤석열을 세워야 했고, 윤석열이 어떻게든 정치를 개판으로 해갖고 이 정부가 폭삭 망하기를 오히려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원하는 의원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정말 미쳐버리고 싶은 정치 현실인 겁니다. 이 나라의 정치 원로라고 알려져 있었던, 정치 기득권이라고 있던 애들이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지들의 안정적인 권력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따위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 음모를 위해서 국민을 배신했고, 자기 자당을 배신했고,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배신했고, 윤석열을 밀었으며 윤석열을 오히려 여기에다 놓고 더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임덕이 나오는 거예요. 왜? 윤석열을 일단 당선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정부를 망가뜨려야 되거든요. 얘네들의 목적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짓거리를 못하게 하려면 최소한 의회 권력과 지방선거 권력을 어떻게든지 지켜내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애초부터 벌써부터 의원 내각제 관련된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지경인 거고, 그걸 전제로 해갖고 이러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 비대위를 꾸리고 앞으로 민주당을 다시 재집권할 거고 지방선거 권력을 쥐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 내각제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세력들이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총선에서 입지가 뒤바뀔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5일에 민주당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 있거든요. 여기서 뭐 박광훈이 되면 이제 망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네. 박광훈이 30표 이상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박광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박홍근 의원이 안 유력하고? 네, 현재로서는 진짜로? 내부적인 통계 안에서 30표 차 정도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돼 있는 거죠. 그만큼 수박들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박광훈 의원이 이제 이낙연 개고, 박홍근 의원이 뭐 이재명 개라고 뭐 할 수는 있죠, 이게. 근데 애초에 이쪽 파벌 안에는 동조자가 별로 없었죠.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이 나서고 또 이와 관련된 국민의 뜻을 받아가지고 원내대표 박광훈을 어떻게든 저지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 안에서는. 개혁, 혁신, 뭐 그와 관련된 내부적인 자정자경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이에요. 청사 앞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고 계속해서 단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진짜 적극적인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이러한 외침이 지네들끼리 밀실 협의를 통한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광훈을 뽑아버리게 된다면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얘기를 꺼내고 이거를 리드해 줄 수 있는 의원이라든지 내부적인 세력이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최강욱 의원 말고는 아무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들을 못 꺼내놓고 있다는 게 정말 이 답답한 민주당의 현실인 거죠.